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왜 오해를 한 것일까요? 오해란 이유는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이끌었지만 당내에서는 밥그릇 싸움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기자회견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대안의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의 대안이 아닙니다. 삭벌,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린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하여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지적해야 합니다. 당이 자존심을 되찾고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은 당이고 죽은 당의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공정, 성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에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에 비판받았지만 애초에 보수정당은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귀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 젊은 세대가 그들을 향해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착각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치가 급전직한 것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권에서 서구의 여느 나라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다. 사회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생각은 춘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포갑적인 처우를 하면서 독성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자기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께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누차 언급되었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HTTP 차단을 없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이 메신저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들여다보고 차단하고 색출하는 카카오톡 검열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북한의 민낯을 노출하는 북한 방송 개방까지 추진해서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개방을 끝없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폐쇄성과 문화 콘텐츠의 상대적 저염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다 어디로 가고 두서없이 북한 방송 개방에 관한 내용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젊은 세대가 논쟁하고 싶어요. 과감하고도 전격적인 행보들은 시기를 놓쳤고 그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이 정부를 본인들의 정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400년 전 자신이라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무능한 장수가 칠천량에서 무적함대를 모두 수장시켰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쌓아올린 당의 승리 방정식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송곳으로 찌른 듯이 아픕니다.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그들의 조그만 장원에서 벗어나 좀 진취적인 것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 같이 읊는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맞붙은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은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들이 우세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받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고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호가호위한다고 지목받는 윤핵관과 호소인들이 각자의 장원을 버리고 열세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다면 어쩌면 저는 윤핵관과 같은 방향을 향해 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도권의 성남 민심을 함께 느끼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동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추진하려고 하던 당원 소통 공간, 제가 직접 프로그래머로 뛰어들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간 전국을 돌면서 저녁으로는 당원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써내려가던 당의 혁신 방향에 관한 책도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을 알아보았는데요.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이 난관과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국민의힘 내홍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펼쳐질 것인지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79.69%를 얻어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4일 권리당원 투표뿐 아니라 1차 국민여론조사에서도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린 것입니다. 결국에 민주당은 이재명을 구심점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2주째 선두를 유지한 이재명 후보가 과분한 지지를 보내준 당원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대전 세종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역 12개 시도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73.2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오늘 처음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9.6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편 국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준석 전 대표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에서 역선택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위기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민주당은 1위 후보를 밀어주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이라며 힘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점만 보아도 다음 선거에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역선택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일종의 민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세상이었습니다.